네, 2021년 11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이재명의 눈물입니다. 작년에 남자의 울음을 본 적이 있나요? 저도 언젠가부터는 잘 울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청년들과 간담회하는 형식으로 전국민 선대위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은 새로운 민주당의 첫 1일차, 첫 날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민주당은 따끔한 회초리를 맞을 준비가 돼 있다. 그리고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내로남불식 남 탓을 했다. 외부 조건에 책임을 전가했다. 요소수 문제나 대출 규제 등에서도 당의 대응이 잘못됐다라고 했고요.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성공적인 공익환수 사업이라던 기존의 입장을 주장하지 않고 나는 책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잘못임을 인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돌아다닐 때 한 시장에서 이재명 씨를 끌어안고 가난한 사람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소개하며 그런 분들의 눈물을 정말 가슴으로 받아 안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말한 후 울먹였습니다. 이재명 씨가 울먹였습니다. 울먹이는 제스처를 한 건지 진짜로 눈물이 나온지 모르겠습니다. 감정기입이 쉽게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날 회의에는 송영길 대표하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앞으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표 개혁을 하겠다는 겁니다. 외부 인사 중심으로 선대위를 꾸미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자기 지역구 내지는 지역구로 가서 현장에서 뛰라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지역구로 가라는 건 하방이죠. 하방론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하네요. 대선에서는 여론의 대세를 만드는 데 실패하면 지역에 내려가 봐야 표가 되는 게 아니다. 네. 대선은 지방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선거하는 거죠. 이번에 종부세가 이제 날아올 겁니다. 각각. 인터넷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긴 하지만 전 국민의 2%한테 종부세가 부과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갓 태어난 어린이부터 자리 보존하고 있는 노인까지 포함한 전 국민 대비 숫자죠. 실제로 이걸 받는 거는 각 가정별로 받으니까 글쎄 각 가구 수로 따지면은 전체 가구의 한 10%가 받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 종부세는 대부분 서울에 부과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르겠지만 한 3집 건너 하나, 한 2집 건너 한 집 걸로 거의 종부세를 부과받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의 여론을 결정하는 게 서울인데 어떤 분위기가 일어날까요? 지금 이 부자의 기준을 민주당은 뚝 떨어뜨렸잖아요. 전 국민의 서울 사는 사람들이 30%가 종부세를 내는 부자라 그러면 동의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지. 거기서 잔뜩 세금 걷어가지고 자기 생색 낸다 그러면 누가 지지해 주겠어요? 여기 서울에선 이런 구도를 만들어 놓고 지방 가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라고 뛰어라 그러면 그게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상호 씨가 제대로 이야기했습니다. 2017년 대선 때는 임종석, 양정철, 김경수, 윤건영 등 몇몇 사람들은 종일 모토를 돌렸는데 지금은 당에 그런 사람이 없다. 즉 이재명 원맨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측으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정책, 전략, 홍보, 공보 등 선거 전반을 통찰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공수를 겸비한 최고의 선수들이 결정하면 5선, 6선 의원도 따라간다. 근데 앞에 리드하는 사람이 없다. 저는 지금 이재명 씨가 울먹울먹하는 표정을 짓고 청년들을 만나는 걸 보면서 제가 보는 건 우왕좌왕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광재 의원이 11월 21일 어제 SNS에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 선대위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직을 내놓는다. 라고 한 후 제의를 했습니다. 후보와 지지자들이 함께하는 시민캠프 구성을 제안한다. 시민캠프. 그리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국민 모두가 손을 잡고 광장으로 나가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여정을 함께하자 이겁니다. 광장으로 나가자. 지금 이런 상태로는 분위기 못 잡는다. 거리에 나가서 괴벨스가 얘기했죠. 거리를 점령하라고. 지금 이재명 캠프가 뭐 여론조사에서는 근접하게 붙었다는 그런 조사도 있는데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죠. 김두관 의원도 날렵한 선대위, 일하는 선대위를 위해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백의종군하겠다. 선대위원장 그만두겠다. 그렇게 했고. 이탄희 의원은 11월 18일 나부터 선대위 직책 내려놓겠다. 이 속도로는 안 된다. 더 민첩해져야 한다. 더 절박해야 한다. 선대위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전면 배치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지역과 현장으로 가서 시민들을 직접 만나야 한다. 이거는 이제 하방론을 얘기한 건데 아까 하방론 갖고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그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죠. 어쨌든 이탄희 의원도 굉장히 다급하다는 얘기입니다. 황교익 씨, 이재명 씨의 이제 중앙고등학교 동문이고 중앙대학교 공문이고 민주당이 아니라 시민들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래서 노무현이 당선된 거 아니냐. 정당 내에서 위치를 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씨의 위치가 그때 노무현 씨가 후보가 됐을 때 그때 뭐 하도 민주당 이름 바꾸니까 헷갈리네. 그때 노무현 씨 굉장히 위상이 작았죠.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근데 그때 시민 캠프를 움직여서 당선됐지 않느냐. 그것처럼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게인 2002 다시 한번 노무현의 기적을 만들자.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선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는 캠프를 만들지 않았죠. 그냥 시민들이 캠프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씨 지지율이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본인이 가장 큰 문제인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민 뉴스를 보게 되면 민주당한테 선거를 맡길 수가 없다. 시민군단이 나서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분들은 지난 민주당 경선에서 추미애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씨 이름을 따서 미애로 추미애 씨 이름입니다. 미애로 합의바라는 홍보 플랫폼을 만들고 그리고 시민군단으로 마켓추라는 걸 운영했습니다. 추는 추미애 씨의 추자고 마켓은 시장이죠.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재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켓은 시장이잖아요. 슈퍼마켓이잖아요. 그 제명인의 슈퍼로 바꿔서 이제 시민캠프처럼 운동하겠다. 네. 이재명 씨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은 모양이에요. 11월 17일 SNS에다가 마켓추가 제명인의 슈퍼로 이런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솔직히 지난 경선 때 추미애 후보님의 마켓추 컨텐츠가 부러웠다. 누가 봐도 재개발라라고 아이디어가 기막혔다. 마켓추의 도비들이 제명인의 슈퍼로 돌아온다. 이거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씨가 돌파가 안 된다는 얘기죠. 뭐 여론조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이제 우는 모습까지 보이고 울먹울먹하는 모습. 근데 이게 악어의 눈물처럼 보입니다. 저는. 왜냐? 이재명 씨 최측근 중에 한 사람이 경기연구원 경영부원장이었던 장형철 씨죠. 그 사람은 화천대유로부터 30평형짜리 아파트 한 대를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좌진상 우동규란 이름이 나왔던 그 정진상 씨. 그도 대장동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김현지 씨 이제 이재명 후보의 주로 비서를 지냈던 그분 이름이 많은데 그분 또한 더샵 팡구역 포레스트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하나를 분양받았습니다. 분양 가격은 각각 한 7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현재 시세는 15억에서 16억이죠. 그러면 그리고 또 이한주 씨인가요? 가천대 부총장을 지내면서 그분은 부동산이 많고 그런 게 밝혀서 스스로 사퇴를 했었죠. 검찰이 기소는 하지 않았지만 자식들한테 부동산을 증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드러나서
무슨 얘기냐? 서민 코스프레를 하는 이재명 씨 주변 사람들, 측근일수록 대장동 아파트를 갖고 있고 부동산을 갖고 있다. 그 이재명 씨 스스로도 자기 재산은 23억인가 뭐 공개한 적이 있지만 콘도미니엄 회원권까지 갖고 있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대장동 아파트 받은 사람들 아마 내년쯤이면은 지금 종부세 다 부과될 겁니다. 그죠?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서민 코스프레 하는 게 이게 와닿습니까? 악어의 눈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장동 문제에다가 뭐 계속 뭐 시민 캠프를 만드는 쪽으로 개혁을 한다, 뭐 한다, 선대위를 뭐 한다 해봐야 이게 되겠냐 이겁니다. 자기 측근들이 다 부동산을 그렇게 누구나 갈망하는 대장동 뭐 미분양 뭐 잘못 분양된 거 회수 형식으로 다시 다 나눠줬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서 뭐 부산저축은행부터 특검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씨가 제안해서 용기를 보이는데 이게 와 닿나요? 저는 이재명의 울먹울먹 이재명의 눈물을 보면서 악어의 눈물이 떠오릅니다. 제가 잘못 본 거가 아닐까요? 잘못 봤나요? 한번 판단해 보시죠. 감사합니다.